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커피숍에서 친구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내뱉을 때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작 그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하나는 디지털 금고와 같고 다른 하나는 만능 도구 상자와 같은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활동하는 무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무대의 이름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똑같은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마법의 일기장입니다. 반에 있는 모든 친구가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 적힌 일기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수가 민수에게 스티커 한 장을 줬다고 해봅시다. 이 소식을 모든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신의 일기장에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똑같이 적어요. 지수가 민수에게 스티커 한 장을 주었다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적고 동의하면 마법처럼 그 페이지가 일기장에 영구적으로 붙어버립니다. 한번 붙은 페이지는 절대 뜯어낼 수 없어요.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나중에 스티커 10장을 줬다고 바꿔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 그런 시도를 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모두 항의할 테니까요. 야, 내 일기장에는 스티커 한 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너는 틀렸어.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속임수를 쓰려면 반 친구들의 절반 이상을 동시에 똑같이 속여야 하죠.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원리입니다. 공개된 장부를 만드는 일련의 페이지들, 즉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본을 가지고 있고 함께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지. 그저 이 마법의 일기장 시스템 자체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블록체인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마법의 일기장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어요. 비트코인 개발자들의 목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어떤 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이었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정말 단순한 일만 합니다. 누가 얼마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만 추적해요. 비트코인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에는 특정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A가 B에게 비트코인 3개를 보냈다. C가 D에게 비트코인 0.8개를 보냈다. 이런 내용만 빼곡히 적혀 있어요.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비트코인을 전자계산기에 비유해 볼까요? 계산기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완벽하게 해내죠. 언제나 정확하고 믿을만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계산기로 영화를 볼 수는 없어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고 게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계산만 할 뿐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돈의 역할만 완벽하게 수행해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죠. 실제 금처럼 가치 있고 희귀하지만 실제로 다른 것을 만드는 재료로는 쓸 수 없어요. 그냥 보관하거나 거래할 뿐입니다. 한동안 블록체인 세상은 이런 디지털 화폐만 추적하는 매우 안전하지만 단조로운 일기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똑똑한 개발자들이 나타나서 이 마법의 일기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잠깐, 이 시스템은 위조 불가능한 기록을 보관하는데 정말 훌륭하네요. 그런데 돈거래 말고 다른 것도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규칙을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작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다면요. 바로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더리움이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산기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스마트폰도 물론 계산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계산기 앱을 다운받으면 아주 잘 작동하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카메라 앱, 음악 앱,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수만 개의 앱들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스마트폰 자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다른 도구들을 만들고 실행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이더리움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비트코인과 똑같은 마법의 일기장이지만 그 페이지들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돈 거래를 기록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코드도 적을 수 있습니다. 명령어, 규칙, 심지어 완전한 애플리케이션까지 기록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블록체인은 단순한 장부에서 전 세계 수천 명이 함께 운영하는 거대한 공유 컴퓨터로 변신합니다. 흔히 세계 컴퓨터라고 불리죠.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지도 않아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세계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공짜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더리움만의 화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이더, 줄여서 ETH라고 불러요. 물론 비트코인처럼 투자 목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역할은 다릅니다. 시스템 내에서 이더의 진짜 역할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옛날 오락실을 떠올려 보세요. 오락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고 각종 게임들이 프로그램과 앱들이에요. 게임을 하려면 동전을 넣어야 하죠. 이더리움에서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앱을 사용할 때마다 이더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를 실제로 가스라고 부르죠. 전체 시스템을 돌려주는 전 세계 사람들의 컴퓨터 파워를 빌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가스가 없으면 차도 못 타고 이더가 없으면 세계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보여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스마트 계약은 컴퓨터 코드로 작성되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약속이나 계약 같은 규칙들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니까 영구적이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규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합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고 중개업체도 필요 없어요. 오직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 계약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판기는 아주 간단한 계약을 따르는 로봇입니다. 규칙은 이래요. 누군가 2,5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과자 한 봉지가 나온다. 자판기 안에는 당신이 과자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는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편애도 없고 감정도 없죠.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할 뿐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위한 디지털 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내기를 위한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어요. 당신과 친구가 각각 스마트 계약에 10,000원씩 보냅니다. 규칙에 따르면 오늘 축구 경기에서 A팀이 이기면 20,000원 전부를 당신에게 보내고 B팀이 이기면 친구에게 보내는 거죠. 스마트 계약은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 결과 피드와 연결되어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승자에게 돈을 보냅니다. 친구가 돈 내기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로봇 자판기가 모든 걸 처리하거든요. 단순히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스스로 실행되는 약속인 셈입니다. 이런 스마트 계약이 이더리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D앱이라고 불러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죠. 분산형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회사가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의 모든 앱을 떠올려 보세요. 소셜미디어 앱은 대기업이 관리하고 은행 앱은 은행이 통제합니다. 그들은 원할 때마다 규칙을 바꿀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계정을 닫아버릴 수도 있죠. 플랫폼의 주인이니까요. 하지만 D앱은 다릅니다. 이더리움 세계 컴퓨터에서 실행되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운영하고 단일 개체가 통제하지 못해요. 규칙은 스마트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규칙을 바꾸려면 사용자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과 모든 주민이 규칙의 투표권을 가진 민주주의 마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계약과 앱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예가 NFT,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이 용어를 잠깐 분석해 볼게요. 대체 가능하다는 건 서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대체 가능해요. 당신의 10,000원과 제 10,000원을 바꿔도 아무 차이가 없죠. 둘 다 정확히 같은 가치고 같은 용도니까요. 비트코인도 대체 가능합니다. 1치트코인은 다른 1비트코인과 완전히 똑같아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그 무언가가 유일하고 다른 똑같은 물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 원본 그림은 대체 불가능해요. 박물관 기념품점에 모나리자 포스터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특정 날짜, 특정 좌석의 콘서트 표도 대체 불가능하고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이니까요. NFT는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지는 고유한 토큰으로 무언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 일기장에 기록되니까 특정 디지털 아이템을 오직 당신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아이템은 디지털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영상 클립일 수도 있고, 심지어 게임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마치 우주에서 온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 같은 거죠. 맞아. 이 사람이 이 특별한 디지털 물건의 진짜 주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건 비트코인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일기장은 오직 비트코인 거래만 추적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 일기장은 스마트 계약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정리해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진짜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목적입니다. 비트코인의 목표는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이에요. 더 나은 버전의 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화폐로서의 단순함과 안전함에 가치를 둡니다. 이더리움의 목표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분산형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컴퓨터를 만들려고 해요. 기능도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이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체 화폐인 비트코인 거래만 처리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자체 화폐인 이더 거래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DApp과 스마트 계약을 위한 복잡한 컴퓨터 코드까지 실행해요. 가장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비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하고 강력하며 한 가지 용도의 계산기예요. 이더리움은 수백만 개의 다양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마트폰이고 그중 하나가 계산기일 수도 있는 거죠. 계산기로는 NFT를 만들 수 없지만 스마트폰으로는 쉽게 NFT를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 디지털 화폐를 떠올리시고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면 세계의 컴퓨터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완성된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고급 레고 블록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아주 안전한 디지털 데이 저금통입니다.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죠. 반면 이더리움은 마법의 장난감 공장입니다. 기계를 돌리려면 이더라는 특별한 공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기계를 사용하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로봇 도우미인 스마트 계약도 만들고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전체 클럽인 DApp도 만들고 가상의 친구를 위한 공식 소유권 증명서인 NFT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사실상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돈이고 다른 하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라는 걸 완벽히 이해하셨으니까요.